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09-4번 카멜레온처럼 도면층, 현재 도면층 바꾸기라는 주제로 객체 특성 바꾸는 걸 조금 설명을 할 텐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오토캐드의 기능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걸 한 개만 골라봐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특성일치라는 걸 꼽을 겁니다. 매치 프로퍼티. 요 기능을 꼽을 텐데, 요 기능은 선택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스포이드로 쭉 뽑아서 나머지 다음번에 선택한 객체들에 싹 입히는 기능을 해요. 도면층 뿐만이 아니라 색깔, 선 종류, 이런 구체적인 특성들을 한 번에 다 붙여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특성을 갖고 올 거냐, 그거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 설정으로 모든 게 다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조리 다 복사가 되는 건데, 물론 상황에 맞춰서 설정을 제어해가면서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이것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도면층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도면층만 복사하는 도면층 일치라는 기능이 따로 있는 거죠. 명령어는 도면층 일치, 레이어 매치라서 LAMCH라고 되어 있는데,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도면층 관련된 기능들은 단축 명령어가 대부분 없으니까 자주 사용한다 싶으면 편한 대로 설정을 따로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요 기능 같은 경우엔 특성 일치와 반대입니다. 특성 일치를 실행하면 원본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도면층 일치 기능은 대상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돼요. 변경할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요만큼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꿀 걸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이 끝났다는 표시로 엔터를 누르고 나면 대상 도면층을 선택하거나 이름이라는 옵션으로 도면층을 직접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객체가 미리 그려져 있다. 그러면 중심선으로 해볼까요? 중심선을 선택하면 앞에서 선택한 게 중심선으로 쭉 바뀌게 되는 거고요. 객체가 없다. 그래서 이름을 선택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름 옵션을 쓰면 도면층으로 변경이라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면서 센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선택한 객체가 센터 도면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용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데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특성 일치, 요거랑 도면층 일치랑 같이 사용하면 실제로 도면 수정하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자, 이 도면층 일치 위에 있는 버튼은 현재로 설정이라는 버튼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었죠? LAMCUR이라는 거고, 객체를 선택해서 선택한 객체에 설정되어 있는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중심선을 선택하면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제가 기능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강조를 여러 번 했는데, 뭔가를 그리기 전에는 반드시 도면층을 먼저 설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면층을 조금 더 쉽게 설정하려면 현재로 설정이라는 기능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물론 예제 도면은 도면층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골라주면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지만 실제 사용하는 도면에서의 도면층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골라서 선택해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옆에 있는 객체를 찝어서 선택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 기능 정말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걸 모르면 여기에서 리스트에서 하나씩 고르고 있겠지만요. 실제로 이걸로 하나씩 고라서 쓰시는 분들 아직도 엄청 많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도면층을 바꾸는 기능이 있다면 현재 도면층으로 바꾸는 기능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객체를 이만큼 선택해서 이 친구들을 현재로 설정되어 있는 도면층으로 바꾸는 기능, 그런 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도면층 패널을 확장해보면 숨겨져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버튼, 요게 바로 현재 도면층으로 변경이라는 기능이고요. 명령어는 LACUR이에요. Current Layer, 현재 도면층으로 바꾼다는 뜻이죠. 이 기능도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능을 실행하고 객체를 선택하기만 하면 선택한 객체들이 현재 도면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객체에 설정되어 있는 도면층을 바꿀 수 있는 거죠. 현재로 설정이라는 거랑 같이 사용을 하면 센터선으로 설정하고 센터선으로 바꾸고 이런 기능을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도면층 관련된 기능들은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법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 정도 써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영상들에서 잠깐씩 보여드렸던 기능이 있는데, 바로 도면층별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객체별로 가시성을 제어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다 명령어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객체 분리 같은 경우엔 isolate입니다. isolate.
전체 명령어는 isolate object인데 요거 반대되는 게 이제 unisolate object, 즉 숨어 있는 걸 보이게 만드는 거죠. 자, 요 기능을 사용하면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선택한 객체만 화면에 표시되고 나머지 객체는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게 만들고 싶다. 그때 unisolate 혹은 unhide라는 걸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요걸 입력하면 숨어있는 객체가 다시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도면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숨어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냐. 그런 스테이터스는 다 상태 표시 막대에서 하시면 됩니다. 객체 분리라는 상태 표시 막대에 버튼이 있어요. 만약 숨어있는 게 있으면, 즉 이렇게 숨어있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상태 표시 막대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객체 분리 끝, unhide, unisolate, unisolate object라는 기능으로 다시 다 화면에 표시하게 만들면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죠. 객체 분리와 숨기기는 상태 표시 막대에서도 쓸 수 있는데 사실 제일 편한 건 마우스 우클릭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리라고 되어 있고 객체 분리, 선택한 것만 화면에 표시하고 나머지는 끌 거냐, 혹은 객체 숨기기, 선택한 거를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끌 거냐. 이 기능의 명령어는 hide object예요. 그리고 편집 다 끝났으니까 다 다시 보이게 만들 거냐.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이 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쓰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객체를 제가 숨겼습니다. 이 상태로 도면을 저장하면 도면을 다시 열었을 때 보고 있는 객체가 그대로, 그러니까 숨어있는 객체가 숨은 채로 유지가 될까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도면을 저장을 해보고 닫을게요. 그 다음에 방금 저장한 도면을 다시 열어보면 모든 객체가 다 보이게 됩니다. 미리 보기는 도면을 저장할 당시의 작업 공간을 스크린 캡처로 뜨는 거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객체는 표시되지 않아요. 숨겨진 상태에서 이미지를 저장했으니까. 근데 도면을 열어보면 모든 객체가 다 화면에 표시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어하지 않는 걸 추천하긴 해요. 하지만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굳이 하자면 오브젝트 아이솔레이션 모드라는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보자면 0번으로 되어 있어서 숨겨있는 상태가 저장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1번으로 되어 있으면 객체를 숨겨놨어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 도면을 열 때에 저 상태 그대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추천하지 않냐? 객체 분리 숨기기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장할 때에는 분리와 숨기기 이 상태까지는 저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오브젝트 아이솔레이션 모드, 요걸 기본 설정인 0번으로 그냥 사용을 하는 게 다른 분들이랑 협업할 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요 정도는 바꾸지 않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째 챕터 도면층을 관리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는데요.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10번째 챕터 문자와 치수, 그리고 문자 스타일과 치수 스타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